부당 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 괜찮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어디 물어보기엔 애매하고 찾아보기엔 복잡했던 건강보험 이야기, 이제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속 시원한 정보 추출기, 건보 자판기. 안녕하세요. 건보 자판기 MC 아나운서 조혜린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정받은 장기요양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알고 계신가요? 부모님이나 가족 혹은 본인이 직접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수급자들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장기요양기관에서 거짓, 허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부당 청구는 장기요양 수급 질서를 해치고 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당 행위들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공단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청구를 예방하고 건전한 운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부당 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제도인지 오늘의 건보 자판기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뽑은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부당행위 모음집입니다. 여러분,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청구라는 말 아직은 조금 이해하기 힘드시죠? 그래서 실제 신고 사례들을 함께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걸로 거짓 청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 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 A씨는 방문 상담을 실시하지 않고도 상담을 실시했다고 허위로 작성한 뒤 가상금을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정작 필요한 돌봄은 제공되지 않은 채 재정만 낭비할 뻔했지만 용기 있는 신고자 덕분에 아찔한 상황을 면했던 사례죠. 두 번째는 요양보호사가 해당 직종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른 직종의 업무를 수행한 뒤 급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모 요양원에서는 요양보호사 B씨가 밥 짓기, 반찬 만들기 등 조리사의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다며 급여를 허위로 청구했다가 적발됐는데요. 조리만 전담하는 직원을 요양보호사로 등록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던 편법이었습니다. 세 번째,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허위 등록하고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입니다. 모 요양원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요양보호사로 허위 등록하고 근무한 걸로 급여를 청구했다가 공단에 신고가 접수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외에도 복지용구 구입 개수나 서비스 일수를 늘려서 허위 청구한 사례, 또 가족이 제공한 요양 서비스를 다른 요양보호사가 제공했다며 급여 비용을 청구한 사례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 청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공단은 부당 청구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고 위반 정도가 심각한 기관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당 청구 비율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행위를 목격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공단에서는 재정의 누수를 막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당 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장기요양기관의 부당 청구 행위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 요양기관과 관계가 있든 없든 신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부당 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한 전체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공단은 부당 청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부당 청구된 장기요양 급여 비용을 확인 징수합니다.
이후 부당 청구 확인 금액의 일부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 만큼 온, 오프라인 모두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우선 온라인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건강보험 25시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고하실 수 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경우 민원 서비스, 포상금 제도 안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하기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고요. 건강보험 25시 앱의 경우 전체 메뉴, 국민소통 참여, 신고센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신고서와 부당청구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서와 입증 자료, 이 두 가지가 신고에 필요한 필수 항목이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신고는 실명, 익명 모두 가능하고요. 실명으로 신고하실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보호됩니다. 아울러 익명 신고를 희망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온라인에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혹은 지역본부에 직접 내방하시거나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 이 모든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공단 직원이 신고자에게 직접 방문해서 신고를 접수할 수도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키워드는 바로 포상금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에서 이 포상금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신고자의 유형별로 포상금의 규모가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신고자가 장기요양기관의 내부 종사자인 경우 최대 2억 원, 신고자가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즉 서비스의 수급자이거나 그 가족일 경우, 그리고 기타 일반인의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익명신고의 경우는 신고인이 누군지 알 수 없어서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부당청구 행위를 한 당사자나 이를 공모했던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외될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공단은 신고서와 입증 자료를 면밀히 살펴서 해당 기관에 실제로 부당 청구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정확한 부당 금액을 산정해서 징수한 뒤에 최종적으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 신고 접수에서 포상금 지급까지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그 시간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가장 떨리는 이 시크릿 미션 시간이 왔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좀 느낌이 좋아서 괜찮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미션이 나올지 떨리는데요. 근데 이 안에 쉬운 미션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어려운데요? 그래도 오늘 저희가 설명해드린 내용이니까 조금은 자신 있는데 잠시만요. 이제 어디서든 발견했다면 배지 도전해보겠습니다. 도전! 누가? 전 국민 누구나 언제? 부당행위를 발견했다면 언제든지 어디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 25시 앱, 또 건보공단에서 무엇을?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어떻게? 용감하게 신고해주세요. 왜?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죠. 중간에 약간 더듬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완벽한 답변 아닌가요, 피디님? 자, 어느덧 오늘 건보자판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로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신고 방법과 포상금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한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누군가의 꼭 필요한 돌봄을 지키고 더 건강한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건보자판기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화에서 또 새롭고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